비 오는 어느 날 한 동네 신호등 앞 경찰관이 또다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할머니, 또 여기 계시네요. 누구 기다리세요? 할머니는 멍하니 신호등만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우리 영감이 혼자 못 건너요.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5km 떨어진 다른 신호등 앞 뼈만 앙상하게 남은 콜리 한 마리가 똑같이 비를 맞으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왜 서로 다른 신호등에서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이들이 기다리는 건 정말 서로일까요? 이 미스터리 같은 이야기의 시작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윤미자 할머니 65세. 일찍이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남편과 단둘이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 보러 가고 저녁엔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전부였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한부 인생. 남편은 자신이 떠난 후 홀로 남을 아내가 걱정됐습니다. 여보, 내가 없으면 너무 외로울 텐데. 남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아내에게 선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콜리 강아지. 내가 없어도 이 녀석이 당신 옆을 지켜줄 거요. 약속해요. 쓸쓸하지 않게. 남편은 그렇게 강아지에게 아내를 부탁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남편과의 약속처럼 강아지를 복이라 부르며 매일 함께 산책을 다녔습니다. 할머니의 산책길엔 늘 건너야 하는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할머니는 신호를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보기는 달랐습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할머니 앞을 막아서고 초록불이 켜지면 먼저 앞장서서 건넜습니다. 마치 남편이 손을 잡아주듯. 보가 넌 정말 우리 영감 같구나. 할머니는 신호등을 건널 때마다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생전에 남편도 늘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신호등을 건넜거든요. 보기는 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할머니에게 보기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산책 중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성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할머니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급성 치매가 왔습니다. 혼자 생활하시긴 어려우실 겁니다. 아들과 딸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면 위험해. 우리가 번갈아 모시자. 그렇게 할머니는 한 달씩 아들 집, 딸 집을 오가며 지내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복이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털 알레르기가 심해서. 저희 집도 아파트라게 키우기 힘들어요. 자식들은 각자의 사정을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걔는 어차피 엄마도 이제 기억 못 하실 거야. 그들은 보기를 할머니가 산책하던 그 길에 몰래 버리고 왔습니다. 보기는 처음엔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집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기는 할머니가 매일 산책하던 그 신호등 앞으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오실 거야. 여기서 늘 만났으니까. 보기는 그렇게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아들 집에 있던 할머니도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치매가 깊어지면서 보기의 존재는 잊었지만 신호등을 건너지 못하는 누군가를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영감이 혼자 못 건너.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저녁 아들 동네 신호등 앞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집으로 옮긴 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동네 신호등 앞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들은 매번 할머니를 발견하고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영감이 혼자 못 건너요. 할머니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 장마가 왔고 가을이 지나 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그 산책길 신호등 앞에 있었습니다. 비에 젖고 눈을 맞으며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만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밥을 주기도 했지만 보기는 신호등 건너편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집 신호등, 딸 집 신호등. 어디에 있든 할머니는 비와 눈을 맞으며 그 자리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화를 냈지만 이젠 포기했습니다. 그냥 찾아서 모셔오면 되지 뭐.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기다리는 게 뭔지.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딸의 집에 있던 할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가끔 찾아오는 정신이 잠깐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이 우리 복이. 할머니는 산책길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신호등 앞. 할머니가 도착했을 때 그곳엔 보기가 있었습니다. 6개월간 그 자리를 지킨 보기.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기다린 건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 남기고 간 사랑, 복이었다는 것을. 복아 미안해 할미가 미안해. 할머니는 신호등 앞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기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신호등을 건넜습니다. 초록불도 확인하지 않고 그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의 품에 안긴 보기도 울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왔고 딸과 아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서로를 꼭 안고 우는 할머니와 보기의 모습을 본 그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보기도 함께 살겠습니다. 자식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에게 보기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남편의 마지막 유산이자 살아갈 이유였다는 것을. 지금도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기를 볼 때만큼은 눈빛이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매일 느리지만 천천히 보기와 함께 신호등을 건넙니다. 당신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